여의도 클래스 함께 하시죠. 저는 진행의 양희연입니다. 원치 않은 기록을 쓰게 된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도 장중에 거래가 멈춘 코스피와 코스닥이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2거래의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장이 크게 눌릴 때마다 저가 매수에 나섰던 개인들이요.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보다 더 많은 물량을 팔아치우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반대 매매도 있을 거고요. 여기에 손절 물량까지 더해졌을 것이다 라는 분석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시장에 손을 대야 할까요? 감이 오지 않는 하루를 오늘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반도체 투톱의 힘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오늘 실적을 내놨기 때문에 이게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오늘장 바라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SK하이닉스 오히려 약간의 실망감을 안기면서 오늘 시장 내리는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주제를 이렇게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역대급 패닉, 130만 닉스도 무너졌다. 우선 SK하이닉스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실까요? 사실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자랑한 SK하이닉스입니다. 다만 시장의 눈높이가 워낙에 높았던 탓에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기도 하는데요. 실적 발표 직후에는 빨간불을 켜냈던 SK하이닉스입니다. 다만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체크해봐야겠죠. 우선 LTA, 장기 공급 계약 관련해서는 지금 10개의 기업과 계약을 이미 맺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오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트리거가 됐던 게요. 이 주주환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시행 방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만 전해왔을 뿐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주환원 정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에 따른 실망감이 크게 반영된 오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오전에요. 미래에셋증권에서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크게 내려잡는 리포트도 발간이 됐습니다. 이건 역시나 주가를 누르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우선 목표가 자체를 420만 원에서 280만 원까지 크게 내려잡았습니다. 그렇다면 하향의 근거가 뭔지가 중요하잖아요. 사실 반도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여전히 좋습니다. 다만 반도체 업종들이 지금 크게 눌려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그에 맞춰서 목표가를 내려잡는다라는 내용이 골자였고요.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요. 디램 현물 가격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50거래일 연속으로 디램 가격 오르고 있고 AR 관련된 투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요즘 우리 시장을 눌렀던 이슈라고 한다면 중국발 악재들일 텐데요. 우선 CXMT 상장 관련된 영향 제한적일 것이라고 미래에셋증권에서 내다봤고요. 노광장비 관련된 이슈 또한 SK하이닉스에 미치는 영향 당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SK하이닉스 여전히 투자 의견은 매수로 보고 장기적인 성장성은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장기적인 뷰죠. 단기적으로 시장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오늘 장중에 SK하이닉스 120만 원 선까지 내려갔다 오는 움직임이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앵커픽은 결국에는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그 논의를 재차 해보고자 합니다. 사상 첫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 발동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오늘은요, 두 분의 위원님들 모시고 지금 시장 대응 전략부터 천천히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클래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위원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좋은 정보 박태준 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녹록지 않다 보니까 오늘도 긴급 진단으로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실적이 나왔죠. 그에 대한 실망감도 시장 안에서 전해진 것 같은데요. 이게 시장을 누른 주요 요인이라고 봐야 될지가 우선 궁금합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 네.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까요? 네, 뭐 낮부터 계속 긴급 진단이네요. 네. 제가 아까 우리 앵커님 브리핑할 때 네. 미래에셋증권에서 420만 원짜리를 280만 원으로 대폭 목표가를 하향시켰단 말이에요. 네. 제가 거기에서 느끼는 소외는 진작에 왜 그러지? 이렇게 내린 거 보고 왜 그럴까? 왜 그때 우리 개인 투자들 흥분시키면서 420만 원 레이팅하고 왜 지금 280만 원 할까? 지금 280만 원도 지금 현가격으로 배는 돼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왜 구체적인 게 안 나와요? 다 뭐 예를 들어서 창신 매물이 다 제한적이다, 뭐 공급 이상 없다, 다 그런 거지만 저는 그걸 보고 있잖아요. 시장은 이렇게 항상 야속하더라.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제 30년 경험자로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반도체 투탑 조심하자고 말씀드렸어요. 6월 말부터. 왜 그럴까요?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고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개인 투자분들이 너무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 증권 방송, 너튜브 누구나 다 급등 차트 띄워놓고 소위 말해서 희망고문을 했다는 겁니다. 신고가 타령하면서. 그때 개인 투자들이 야 정말 좋구나. 뭐 이 미래에서 420만 원 나오니까 지금이라도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매수해야 되겠다. 그 심리가 들은 게 직장 다니신 분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는 종목 보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때가 꼭지였는데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극도의 쏠림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 그때 있잖아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는 것처럼 그때가 항상 역사적으로 고점이었어요. 지나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또 두 번째는 지금 저는 정부의 정책도 어떻게 보면은 그게 지금 이렇게 지수뿐만 아니고 뭐 당연히 투탑이 내리면 지수 내리겠죠. 하나의 6조를 했다고 보는데 그게 바로 투기를 조장했던 ETF 2배 레버리지입니다. 저는 방송에서 그거 나왔을 때 이건 낌새가 수상하다. 여기 절대 지금 주식은 지금 투기의 정점에 이르렀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 잘 압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랜 연문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에 성공한 뭐 산전수전 다 겪은 전문가로서 여러분께 그때 정말 조심하라고 저는 7월 1일 날 반도체 올매도 시켰어요. 그럼 그래도 시장은 맨날 텔레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온통. 많이 아프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잘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비유 맞추고 여러분들 마음을 알아주면 아이고 아프시죠? 그렇게 하면 될 것이지만 이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식은 하나 말씀드릴게요. 총소 없는 전쟁터고 우리가 다 익히 아는 그런 것들은 재료는 있잖아요. 우리한테 큰 수익을 못 준다는 사실. 뭐 지금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뭐 사상 최대 실적이었지만 시장 기대치는 못 미치고 이제 저는 AI를 좀 어떻게 관점에 보냐면은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에서 엔솔픽에 투자를 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은 또 엔솔픽은 투자를 하고 엔비디아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 물건을. 그러니까 뭐 HBM 같은 거. 그게 바로 뭐냐면은 AI 순환 금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돈 대고 지 대주고 또 지 물고 파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의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안 좋은 그런 현상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캐피 숫자가 엄청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 투자 회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 메모리 업체가 지금 이게 시장에서 또 화두가 되고 있죠. 근데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반도체 투탑에 대한 전망과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냐.
저는 이런 말씀 드렸어요. 반도체도 이미 추세 면면은 늦었다. 제가 삼성전자를 5만 원 깨질 때 머니투데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매수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반방송을 보니까요. 절대 촉수금지. 여기서 절대 매수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고독한 사냥꾼이 됐었죠. 그때 얼마나 제 말씀에 대해서 뭐 좀 신뢰를 하고 좀 믿음을 갖거나 좀 귀담아 들으셨나요? 아니었죠. 35만 원 삼성전자가 그때 7배 올랐을 때 환호했죠. 그러니까 항상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스타카토 전략밖에 없다. 이미 반도체는 그동안 너무 상승폭이었기 때문에 스타카토 전략밖에 없는 거고 지금 당장 내일부터는 이제 과미도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번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지난 다음에 아시겠죠? 이 삼성전자 차트예요. 예, 이걸 보시면 이게 3종고점이고 자 월봉을 보시겠습니까? 월봉을 보세요. 제가 이거 7월 달은 3월 달에 대조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반도체가 여기서 계속 갈 건가? 아니에요. 저는 미래에셋증권에서 진짜 아까 아쉬움이 있지만 42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다운시킨 건 난 그걸 현실자로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모든 자리가 말해주거든요. 자, 이걸 보세요. 이렇게 상승이 일어나면 적산배하면 시장 환호하죠. 이때도 적산배 일어났죠. 그런데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보통 상투에서 나타나는 시그널이에요. 장대 음봉, 장대 강세는. 그래도 3월 달은 이렇게 조정받고 강하게 갈 수 있었죠. 업황 호재나 실적 때문에. 근데 실적은 이미 주가에 상당히 반영됐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분기 차트예요. 이것만 보셨어도 그냥 여론물이 쏠림 현상에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을 날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 그때 진짜 되게 괴로웠습니다. 왜요? 항상 고독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기 차트로 봐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어떠냐? 단기 과매도 구간이에요. 그러면 반도체가 계속 갈 것인가? 이건 첫째 스타카토 전략입니다.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될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오늘 시간에서 좀 많이 오르던데 애프터마켓에서 내일은 오를 때 한번 수익 실현 그런 전략도 좋아 보인다. SK 하이닉스로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점 내지 반토막이잖아요. 이때 내가 1000주를 가지고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이때 매도했으면 1500주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은요. 여러분 다 돈도 좋고 많이 힘드시잖아요. 얕게 현명하게 대응하셔야 된다. 그러면 반도체에서 저희가 실전 매매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는 SK스퀘어를 이미 프리마켓부터 공략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10% 수익이 가능했어요. 이때도 한번 공략해서 23% 수익이 가능했고요. 누가 지금은 추세 매매를 해서 끝까지 그게 가져가는 분들하고 얕게 매매하시면 누가 수익이 잘 날까요? 항상 이런 거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은요, 좀 얕게 매매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차트까지 열어보면서 함께 전망을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박태준 위원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빅테크 실적 시즌입니다.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거든요. 결과를 받아들고 나면은 그래도 우리 시장이 방향성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일단 대부분의 시각들이 7월 말 8월 초에는 다소 좀 반전의 시그널이 나올 것이다. 그 이유 자체는요. 뭐 반도체 투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올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내년도의 어떤 전망들도 여전히 긍정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 6월부터 이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또 7월 달에는 더욱더 이 뭐 사이드카 또 서킷 브레이커 굉장히 좀 익숙해지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또 진행이 되면서 사실 어처구니 없이 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수준의 고점에서 하락이 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떤 실적에 대한 흐름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밀린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수급적인 왜곡 현상, 이 또 심리적인 센티멘탈적인 흐름으로 지금 현재 많이 밀렸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지금은 정상적인 어떤 흐름이 아니다. 수급도 그렇고요.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대응을 한다거나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내일부터 주가가 어떻게 될지 또 물려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며 또 지금 현재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느냐가 궁금하실 텐데 지금은 시장이 정상적인 어떤 영역, 나름대로 센티멘탈이 어느 정도
또 안정을 찾고 또 수급적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을 찾을 때까지는 뚜렷한 어떤 전략보다는 시장이 건강한 흐름을 찾은 다음에 우리가 전략을 생각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또 뭐 지난번에 구글의 실적에서도 나왔었고 지금 실적의 흐름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SK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만약에 주가가 올랐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역시 실적이 좋다. 또 앞으로 3분기에 대한 어떤 영업이익의 또 상승, 영업이익률의 상승 이런 부분도 또 긍정적으로 나왔을 거예요. 다소 좀 약간 좀 지나간 결과론에 따라서 지금 해석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자, 어찌됐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 자,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하락한 상태에서는 다른 섹터 또 특히나 이 코스닥은 오르지도 못했던 코스닥 시장이 더 하락을 확대했는데 제 생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안정을 찾기 전에 다른 섹터들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반도체 투톱이 내일 또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어떤 트리거가 나온다라는 관점보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시장이 하락하는 어떤 이유, 노이즈들이 조금씩 지워진다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과도한 하락 부분, 지금 과매도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7월 달에, 7월 초에도 과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디가 아직 바닥이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지나고 나봐야지 지금이 바닥인지 아니면 더 떨어진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우리가 판단한다라기보다는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이 비정상적인 어떤 수급 구조, 비정상적인 어떤 심리에서는 우리가 어떤 대책이나 전략을 짜는 것보다는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조금 더 관망하고 좀 기다리자. 시간은 좀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전망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본다. 주가가 단지 고점에서 반토막이 났다. 얼마든지 대상승이 이어질 때는 이렇게 뭐 반토막이 나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아직 추세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바닥이 확인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예측에 대한 어떠한 그런 대응보다는 시장이 정상화되는 그런 흐름까지는 조금 지겹고 지루하더라도 관망을 좀 유지하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는 지금은 인내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은 무언가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조금은 기다려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시간에는 앵커픽을 통해서 투자에 봄직한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요. 오늘은 섹터를 선정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쭉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코스피가 오늘 5,000대까지 밀려났고 코스닥은 말도 안 됩니다. 지금 600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 시점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의 고민은 당연히 이 지점일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잘라낼까? 아니면 지금 살까? 그런데 두 선택 다 선뜻 손이 안 가거든요. 조은정보위원님, 저희 전략을 어떻게 짜야 좋을까요? 손 놓고 있을까요? 손을 그냥 잡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저희? 그냥 별로 짚고 막서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야 대응 됩니다. 전략을 어떻게 짤까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돌파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 수익 전략이라는 거예요. 네. 아직 결혼 전이시니까. 아, 네. 제가 애를 키워봐 보니까 말이에요. 네. 애가 심하게 앓고 나잖아요. 뭐 백일해 같은 거. 그럼 애가 더 성숙해지더라고요. 큰 어떤 아픔을 겪고 나면. 저는 지금이 어떤 변곡점에 있다. 시장의 패가 바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럼 손 놓고 있지 말아야 되겠다. 그 흐름을 카멜레온처럼 잘 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결국 이 방송을 보시는 것도 내 계좌의 수익 전략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 장세는 말 그대로 비이성적인 초과매도 구간이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의 클라이막스에 왔고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자의반, 타의반. 오늘 개인들이 반대 매물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의반, 타의반. 예. 겁나서 매도한 것도 있고 또 반대 매물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상승 종목수 대 하락 종목수. 이건 뒤집어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35만 원일 때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배팅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겁나서 매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다. 그리고 상승 종목수 대 하락 종목수를 보게 되면 이틀 동안 썩게 프레크 나면서 1대9 이상으로 다 만족했어요. 그때가 거의 매도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많이 배우셨죠? 진정한 대박은 어디서 난다고요? 역배열. 지금 역배열이 한참 벌어져 있어요. 자, 코스피 차트를 보실까요? 자, 이 코스피 차트입니다. 이게 역배열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점인데 한 5% 올려놓고 내일 높게 출발하면 내일 또 음봉 나올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다만 지금 21선이 이격이 급락 나오면서 7,000포인트예요. 그러면 이 이격을 메울 거예요. 제가 오늘 차트를 한번 뒤집어 드릴게요. 이거 되게 좋아하시죠? 이 뒤집으면 뭐냐면 장대 양봉이거든요. 자, 신고가면서 되게 좋아합니다. 개인 투자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럴 때 매수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오히려 저는 저점 매수 기회로 볼 수 있고 돈도 또 없으시겠지만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저는 이제 테크니컬 리턴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봐야 될 게 뭐냐? 바로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은 지금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지만 잠시만요. 힘들게 하고 있지만 이미 역사적인 저점에 와 있어요. 코스닥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보시게 되면 나오죠? 자, 코스닥을 한번 제출로 보여드릴게요. 완전 과매도예요. 이게 바로 역배열이에요. 매물부터 크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패가 바뀐다는 게 바로 코스닥이라는 그런 지금 그걸 보고 오늘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들은 물론 하루가 말해주지는 않겠지만 한 5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다는 것도 우리가 관전 포인트다. 8월 달은 지금 많이 아팠잖아요. 제가 삼성전자를 5만 원 깨질 때 매수 기회로 외쳤듯이 지금 오히려 코스닥이 드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저 친구는 맨날 코스닥 기회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 뭐 코스닥 지금 많이 늘렸지만 그것이 극한치에 이르를수록 저는 더 기회로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에서 그 방향성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섹터를 보면 제약바이오가 그 중심에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로봇이라든가 AI 이런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답답하신 분들께 하나만 오늘 AI에서 이 시장에 앉아도 상한가는 종목들이 있더라. 그게 매더베라는 회사인데요. 이것은 AI 기반 바로 디지털 마케팅 자동화 플랫폼 회사예요. 항상 이렇게 많이 내리면 우리 중간중간에 참 매매 잘했던 종목인데 오늘 멋지게 상한가였거든요. 이거 확실하게 포착되는 거예요. 지난 다음에 특징주로 나오지만 이걸 아침부터 잡은 그런 분들이 몇 시간 되실까요? 이게 바로 투자의 답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코스피보다도 코스닥 쪽에서 기회를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설명을 주셨고요. 그 안에서도 바이오라든지 로봇 쪽 한번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박태준 위원님, 저희가 또 당장 자고 일어나면 받아들게 되는 이벤트가 있잖아요. FOMC 새벽 3시경에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그 자리에서 나오는 어떤 이야기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봐야 좋을까요? 일단 뭐 지금 시장이 너무 혼란스럽고 낙폭이 단기적으로 좀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FOMC에 대한 중요도를 좀 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주신 대로 물론 이제 금리가 당장 또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지는 않겠죠. 동결 가능성이 일단 우세하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제 추후에 금리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코멘트에 따라서 심리가 좀 또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당장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 또 전쟁이 뭐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고 최근에 또 국제유가가 다시 한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내심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만은 일단 국제유가가 다시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종결됐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 3월 달과는 국제유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은 확실하게 다시 한번 고점으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물가 지표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장 금리 인상을 좀 걱정할 그런 부분은 아닐 것이다라는 것이 또 지배적인데요. 뭐 금리가 인하 쪽으로 간다, 인상 쪽으로 간다를 지금 당장 우리가 또 예측하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결과보다는 이 코멘트가 어떤 식으로 좀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집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의 펀더멘탈 회복 그리고 또 수급에 대한 안정성 이런 부분이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성급하게 우리가 또 이 전략을 짠다거나 또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교체한다거나 아니면 자의적으로 더 이상 못 견디겠다라고 이제 여기서 현금화를 하는 그런 어떤 실수보다는 시장의 안정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매년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뭐 휴가 시즌이기도 합니다만은 6월까지의 어떠한 그 분기
반기 수익률이 고정이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보통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 특히 펀드 매니저들의 액션이 다소 좀 둔화되는 그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대로 가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8월 달부터는 액션이 좀 들어오면서 실적에 부합하는 그런 주가 흐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7월보다는 더 나은 8월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당장 V자 반등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시장 전반적으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시장이 정상을 찾으려면 이제 좀 찬바람이 살살 좀 불어야 되는 그런 시점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급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현금도 없고 다 종목 다 망가졌고 그동안 수익을 다 내뱉어낸 그런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뭐 참는 게 좀 더 참는다는 관점으로 시장에서 좀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지고 관망하는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건 마음의 여유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말씀 화면 통해서 재차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저희는 금방 돌아올게요. 그렇다면 두 분의 지난 관심 종목 시장 안에서 어떤 흐름으로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좋은정보위원님의 종목이죠. 마키나락스 봐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종목 관련해서는 저희 지금 실시간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위원님 마키나락스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했거든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제가 코스닥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아니, 제가 삼성전자 5만 원 깨졌죠. 삼성전자 되게 좋아했거든요. 왜 그때는 외면하셨죠? 그리고 지금 제가 코스닥을 하는 건 저 주식 투자 철학이에요. 많이 내리면 내릴수록 기회고 지금 또 코스닥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세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뭐 정신적인 의무보다는 지금 저는 과매도관에 진입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편협되게 왜곡된 해석은 좀 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키나락스 코스닥 종목이에요.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아요. 괜히 시장 타다고 아까 보셨겠지만 여러분들 매달 오늘 상한가 뽑았잖아요. 한 30%가 좋아요. 하이닉스가 50% 깨지는 게 좋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매매는 이런 거예요. 손 놓고 잊지 마시고요. 바로 마키나락스 잠깐 AS 드리면요. 네,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것도 8만 원짜리 이것도 사는 애 대장이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 아셨나요? 외면하셨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게 바로 6월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강한 상승 흐름이 일어났는데 AS 간략하게 해드리면 지속적인 관심에 두시면서 제 관심 필요하다. 1차 3만 원, 2차 3만 5천 원 제시해드릴게요. 네, 목표가 3만 원, 2차적으로는 3만 5천 원까지도 노려보시죠. 자, 이렇게 좋은정보위원님의 지난 관심 종목 봐봤고요. 그렇다면 박태준 위원님 종목도 봐볼까요? BGF 리테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흔들렸는데도 BGF 리테일 그래도 소폭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에요, 위원님. 네, 뭐 만족할 만한 수익률은 아닙니다만은 사실 좀 고민스러웠습니다.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많이 떨어진 종목을 저가에 매수를 하는지가 좀 많이 고민이 좀 됐는데요. 이 종목은 안 떨어지고 덜 떨어지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좀 선정을 했던 종목입니다. 아직 뭐 제대로 된 시세는 나오지 않았었고 오늘 또 고점 대비해서 밀리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은 시장이 뭐 수급이라든가 센티멘탈적으로 좀 안정화를 찾을 때까지는 충분히 대안으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편의점 이제는 우리가 또 인식이 많이 또 전환이 됐기 때문에 목표했던 가격 여전히 유효하다. 15만 원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여전히 15만 원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GF 리테일 목표가 15만 원 그대로 홀딩하면서 지켜보시죠. 이렇게 두 분의 지난 종목 봤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종목도 내 포트 안에 하나씩 담아가도록 할게요. 우선 좋은정보위원님께서는 오늘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제약발전 코스닥을 아직 이제 긍정적으로 보니까 네. 제가 코스닥 차트를 이따가 무반에서 말씀드리겠는데 그중에서 많이 내린 종목 바이오에서 D&D 파마텍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예, GLP-1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고요. 화이자 자회사 메사라하고 바로 1조 라이센스하고 1조 9천억 라이센스하고도 공동 개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메시 임상 이상도 데이터가 괜찮아요. 자료를 보셔야 되겠죠. 뭐 이 종목만 내린 게 아니고 대부분 많이 내렸거든요. 바닥권이 아닌가 싶어서 목표가 8만 원, 손절가 4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D&D 파마텍 목표가 8만 원, 예상 상승률 무려 64%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태준 위원님의 새로운 종목도 하나 담아볼까요? 네, 저는 거래소의 대형 바이오 종목 셀트리온을 또 소개를 좀 시켜드립니다. 일단은 실적이 좋았다라는 것이 마음에 들고요. 이제 과거에 2020년도 연말에 32만 원 이상을 기록하면서 셀트리온이 역사적 가장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업이익이 7,100억 정도 됐었어요. 근데 작년도부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치긴 합니다만 1조 9천억의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 현재 18만 원밖에 안 한다는 것이죠. 자, 8월부터는 이제 실적에 부합하는 그런 어떤 주가 흐름이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뭐 짧게 단기적으로 보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이 종목은 목표가를 한 30만 원까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리스크가 크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또 바이오시밀러가 앞으로 2030년도까지는 굉장히 좋은 또 사이클, 메가 사이클로 진입이 됐다는 관점에서 실적은 좀 굉장히 앞으로도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목표가 30만 원. 손절가가 16만 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30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의 새로운 종목들까지 편입을 시켜봤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정보 위원님께서 또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해주고 계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또 주실까요? 저는 손 놓고 있지 마시고 돌파구를 마련하십시다. 그걸 제안드리고 싶어요. 네. 손 놓기 때문에 운에 맡긴다는 거거든요. 시장 흐름에 따라서. 근데 마켓나라에서 보셨죠. 저 고독하고 외로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0% 빠질 때 얘는 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게 바로 돌파구예요. 제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마키나라스 지역을 다크스 종목 기대해서 좋을 것이에요. 네,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이런 종목들 남의 종목이 그러니까 대중주가 50% 빠질 때 배 가까이 수익내는 종목 끝까지 놓치실 겁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무료 공개 방송까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좋은 정보 박태준 위원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열도 클래스 후반부 함께 하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재상 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시장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되면서 이런 시장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굉장히 어질어질하실 것 같거든요. 오늘 이 시간 또 바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저희 출발을 해볼까 봐요. 네. 클래스 있는 인사이트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확인해 볼게요. 바로 멘탈 붕괴. 말 그대로죠. 이 시장 보고 있으면 멘탈이 돌아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위원님. 저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보시는 게 좋죠. 일단 덮어둘까요? 네. 덮어두시면은 그래도 멘탈이 그래도 붕괴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종가를 확인하실 거라서. 네. 요즘 시장은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인데 이 레버리지 ETF가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시장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꼬리가 죽었냐? 꼬리가 아직 죽지는 않았죠. 지금
하락폭이 굉장히 거세지면서 이로 인한 충격은 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미 시장은 바닥이다 이렇게 모두 다 느끼고는 있고 그리고 저평가라는 걸 인식하고 있지만 그럼 과연 언제 반등할 거냐라는 거는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남죠. 수급 자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이제 뭐 어떤 종목들이 실적이 나왔을 때 오늘 특히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2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더 폭락을 했는데 실적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실적이 좋았지만 52주 신저점을 찍었고 하이닉스가 이제 125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SK 하이닉스가 300만 원을 찍었었던 시기가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형주들이 그리고 또 특히나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고점 대비 50%씩이나 빠진 적이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진짜 과도한 그런 어떤 매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300만 원에서 지금 125만 원이면 거의 50% 반토막 이하인데 이 정도 국면이면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다만 정말 반등은 어느 정도에서 나올 것이냐 그리고 V자 반등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또 횡보구간이 나올 것인지 특히 우리가 이제 오늘 실적 발표하는 그런 회사들 그리고 내일 실적 발표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예민하게 우리가 그로 인한 어떤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국면 전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실제로 지금 좀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조정권에서 악재를 더 크게 받아들이고 호재는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오늘 또 FOMC도 새벽에 나오는데 그것도 소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그거는 또 어떻게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경계감을 늦추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걸 섣불리 저점이라고 받아보기보다는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종목이든 시장이든 많이 폭락을 하고 어느 정도 저점이 나왔다가 반등할 때는 반드시 시그널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외바닥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V자 반등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FOMC도 소화를 해야 되고 또 빅테크들의 실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또 10년물 지금 국채금리가 급등을 해서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미국 시장의 그런 기술주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실적 발표도 중요하지만 현금 잉여 현금 흐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파벳이 지금 59억 달러 적자. 그러니까 지금 59억 달러의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는 거죠. 테슬라도 11억 달러가 지금 마이너스인데 이 정도로 이 잉여 현금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 잉여 현금이라는 건 결국은 여러 가지 이 빅테크의 투자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엔비디아가 지금 순환출자 구조로 가져간다는 거는 결국은 빅테크들의 돈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도 투자를 계속 유도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좀 과잉 투자라는 그런 걸림돌에서 계속해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의 매매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직도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 아마 내일까지도 반대 매매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지금 이제 빅테크 실적의 그런 잉여 현금 흐름 그리고 FOMC도 소화를 하고요. 그리고 내일 또 반대 매매가 나오는 종목들도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나면 그때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의 가능성, 특히나 빅2의 반등은 옆으로 좀 횡보를 하면서 좀 다져주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시장의 시원한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우선은 관망해 보시면서 앞으로 시장이 바닥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인사이트 한번 둘러봤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인사이트도 바로 이어서 체크해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면요. 이제 곧 갈 차례 왔다. 라고 적어주셨는데 사실 이제봇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위원님. 저도 처음 좀 생소한데요. 예. 네.
로봇을 말하는데 로봇이 요즘에 일단 수급이 어느 정도는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가 매수세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부를 강화시키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중국의 로봇들을 좀 수입 금지를 어느 정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쪽에 어떤 그런 로봇 관련주들이 반대로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의 이제 피지컬 AI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사족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을 수입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수혜주는 일단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사겠죠. 그래서 이 현대차가 대주로 있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사는 미국의 현지에서 로봇을 생산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고요. 또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강화시켰다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로봇에 대한 어떤 M&A라든지 그리고 로봇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삼성전자가 대주주로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면요. 최근 들어서 좀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로봇계 사업, 로봇계가 지금 국방부에 납품이 되는데 1,000대 정도, 한 대 1억 정도 하는데 이걸 1,000대를 지금 납품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현대 로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큰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또 있죠. 거기가 바로 이제 SPG입니다. 두 종목이 거의 이제 기술적인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SPG가 거의 20% 넘는 그런 상승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SPG는 로봇계 액추에이터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감속기를 갖다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로봇계에 들어가는 이런 관절 부분, 이 감속기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 종목은 이렌시스인데 이렌시스도 이제 감속 모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의 바닥권에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위치하고 있고요. 다음은 현대무벡스인데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유사한 지점이죠. 어느 정도 조정이 다 끝난 상태에서 바닥권에 매수 물량들이 들어온 상황인데 이 현대무벡스는 이제 물류 자동화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 자동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로봇 관련주들이 아주 큰 물량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 자체가 지금 시장이 워낙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섹터에 대량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어느 쪽에서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면밀히 보시면서 대응하신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인사이트로는 로봇 관련 이야기를 쭉 체크해봤습니다. 실제로 오늘 시장이 힘든 와중에도 로봇 관련 종목들은 살아남는 흐름이 확인되기도 했죠. 앞으로 로봇 섹터 관련해서 꾸준한 관심을 더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위원님의 인사이트 쭉 둘러봤고요. 그렇다면 위원님의 지난 종목, 지금 시장 안에서 흐름이 어떤지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코스모 로보틱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코스모 로보틱스도 오늘 5%대 상승분 켜냈고요. 종가 기준으로도 9% 수익이 나고 있어요. 어떻게 추가 전략 가져갈까요? 네, 오늘 장중에 18%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하면서 코스모 로보틱스도 상장 이후에 큰 폭의 하락을 가져왔고 그러면서 이제 바닥권의 10,000원대에서 이제 일단 물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 회사는 이제 보행 보조 그리고 보행 재활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로봇은 아니지만 이런 로봇들이 이제 가정용 의료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활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코스모 로보틱스는 현재 바닥권이기 때문에 오늘 15,920원에서 끝났는데 추가적인 우리가 상승을 본다고 하면은 한 22,000원 이상은 충분히 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모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대를 걸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22,000원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전망 주신 만큼 홀딩하면서 조금 더 지켜보시죠. 이렇게 위원님 지난 종목 봤으니까요. 그렇다면 새로운 종목을 통해서 또 기회를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새롭게 담아갈까요? 요즘 분위기가 이제 K-뷰티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와 관련된 종목 중에서
펌텍 코리아를 가져 나왔습니다. 펌텍 코리아는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많이 쓰시는 이런 화장품 용기를 보면 이제 펌프로 돼 있는데 네. 이런 펌프를 기반으로 하는 플라스틱 용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바로 펌텍 코리아입니다. 화장품 용기가 주로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을 보시면은 5거래일 연속해서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약 기관이 2,222억, 이 일주일 동안에 매수한 금액이고 연기금 같은 경우 지금 9일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이 매도하는 종목도 있지만 이렇게 연속적으로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새롭게 진입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보면 바로 이제 7월 초에 정고점을 돌파한 상태에서 지금 거래가 아직까지는 크게 붙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했을 때는 목표가를 6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000원 잡아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종목 펌텍 코리아 레포트 안에 담아보도록 하시죠. 펌텍 코리아는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데 확실히 전 세계적으로 KBT가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용기가 부족한 상황까지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겠죠. 목표가 66,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종목까지 받아봤는데 그렇다면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위원님? 네, 아까 이제 서두에서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는데 과연 이 레버리지 ETF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진입이 돼 있습니다. 지금 뭐 거의 수십조 원 단위의 손실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는 종목들을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냐? 이거를 끌어올리려면 아무래도 외국인들과 기관의 그런 강한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도 여기에는 관련주들의 어떤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꼬리가 아직까지도 불안한 상태. 그 정부에서 어떤 강력한 대책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이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걸 감안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또 반대매매에 의해서 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더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종목의 하락과 시장의 일단은 반등의 가능성은 거의 반반씩 두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반등 시그널은 따로 있습니다. 이 반등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그리고 시장이 이제 바닥이다라는 그런 시그널은 따로 있는데 이 시그널을 잡아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매매를 하신다면은 현재 지금 어려운 구간이지만 새롭게 우리가 바닥권에서 강한 매수세를 잡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서서히 이제 바닥권이라는 그런 개념 안에서 시장을 상승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여러분들이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반등할 때 그리고 시장이 반등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분명히 상승세를 타야 되는데 그와 함께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될 종목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데 외국인들과 기관이 꾸준하게 사모으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잠시 후 저녁 9시부터 바로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이 자리 함께 하셔서 우리 위원님의 인사이트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 저점이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반등의 시그널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지 이 자리에서 꼭 확인해 나가시죠. 저희 여의도 클래스 포털 검색창에 검색을 해주시면요. 지금 첫 번째 링크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이재상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이 자리에서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함께 살려나갈 수 있는 방법 꼭 고민해 나가시죠. 여의도 클래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